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쟁점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을 맞이했죠. 그 전날에 일찍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돌파 랠리를 미국 증시는 보였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코인 시장은 소화를 해내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10만 9천 달러 돌파에 대한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코인 시장 안에서 주요 종목들의 가격 하락이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알트코인들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지수와 함께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는 소폭 오름폭을 보입니다.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89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를 기준으로 기관들의 현물 ETF 매수 흐름은 어떠했는지 한눈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은 지난 1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하루 매도로 돌아섰던 기관이었지만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도 강하게 코인 시장 안에 매수세로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었던 기관들의 움직임을 현물 ETF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매수하는 흐름을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상승 기조가 현물 가격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가격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일 대비는 0.73%로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주말 가격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11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나 싶었는데 현재는 10만 8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요. 다만 7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신고가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표를 잘 점검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최저치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공급 쇼크를 생각을 해보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센티먼트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은 10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발송이 될 예정인데 해당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것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 안에서의 방향성도 엇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도 2,500달러 선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2% 정도의 상승이고요. 리플도 1.6%대 반등이지만 지난주와 비슷한 구간입니다. 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트코인들이 확실히 주요 종목들보다는 변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9% 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8%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보였던 가격대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말 사이 이 주요 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있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도 7% 가까운 반등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던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5만 5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 9% 정도, 체인링크도 6%가 넘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파이코인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비트겟에서 파이코인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 20위권 안까지 들어왔다가 또다시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로드맵과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쪽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10,0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지금 2,500달러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 4.5배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도 이더리움이니만큼 올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 함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의 상승은 27%이긴 합니다만 퍼블릭 세일 당시 가격과 비교해봤을 때는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퍼블릭 세일 나섰을 때는 0.1달러 부근이었는데요. 현재는 0.045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위메이드의 대표인 장영국 대표가 현재 함께하고 있는 넥서스가 새로 출시한 코인이고요. 국내 오랜만에 대장격의 코인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오늘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꼭 함께 챙겨봐야 되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해 줄 듯 말 듯 지속적인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전략들을 세워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배워볼까요? 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은 이제 손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점을 잡는지와 그다음에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손절가를 잡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분할 진입을 통해 손절에 대해서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할 진입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크 관리는 뭐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을 잃어도 먼저 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 버는 것도 좋지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매매를 하셨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었겠지만 아니면 뭐 지인들의 추천, 뭐 사촌의 추천 아니면은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코인 좋다더라, 이 주식 좋다더라, 이 종목 좋다더라 해가지고 진입을 하셨었을 때 그렇게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이러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운에 맡기는 매매를 최대한 지양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적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할 때 분할 진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분할 진입은 말 그대로 말이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진입을 할 때 분할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겠고요. 분할 진입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진입 구간을 나눠서 진입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1,000원 구간에서 뭐 5%, 995원에서 5%, 990원에서 5%, 10% 이런 식으로 진입가 자체를 낮춰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평단가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분할 진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란 게 뭐냐? 내가 총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할 건지,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1억 원을 투자를 할 건지 총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하셔야겠고요. 그 총 투자 금액을 정하실 때 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수익금을 무조건 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금을 한 1000만 원은 벌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맞춤 구조를 짤 수가 있겠죠. 나는 1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10% 정도만 수익을 보면 돼. 그러면은 첫 진입 비중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겠고, 나는 100만 원을 투자를 할 건데 1000만 원의 수익을 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진입 비중을 첫 진입을 하실 때 좀 높여서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그럼 총 투자 금액을 정하고 진입 비중을 정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저도 설명을 드릴 때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첫 투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단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첫 진입을 할 때는 총 자본의 10% 자본만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 10%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진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진다. 물론 그러면 수익 볼 때 수익금도 낮아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손익비적인 적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예시를 들자면은 승률이 50% 이상만 되면은 동일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을 때 끝쪽으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이제 플러스 비중은 높아지게 되니까 큰 수익을 노리는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꿈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자금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총 투자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첫 진입 10%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정하게 된다면은 다음 진입 비중 정했으니까 손절 기준을 정하셔야겠죠. 자, 손절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나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900만 원은 무조건 남겨놔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10%의 손실분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니까 10% 금액이 손절이 나는 금액에는 무조건 로스를 잡아두시거나,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전에 김세훈 전문가가 이 설명을 해줬을 때 본인의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래라고 해서 본인의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의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 이제 마이너스 10% 비중이 넘는다 하면은 진입 비중을 관리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럼 전제 조건을 세팅을 끝냈습니다. 총 투자 금액, 그다음에 나의 진입 비중, 그다음에 손절 기준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비중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이 비중을 배분하는 것은 총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냐? 진입 비중을 동일하게 진입을 하는 균등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첫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전부 다 동일한 비중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첫 진입에서 10%를 난 나눠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3% 나눠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본다면은 뭐 1010원부터 990원까지 1010원 첫 차 진입, 1차 진입, 1000원 2차 진입, 990원 3차 진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단순하지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평단가를 좀 유리하게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역피라미드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진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첫 진입을 할 때는 진입 비중을 낮추고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더욱더 높여주는, 첫 진입이 1010원에 진입을 하지만 2차 진입을 할 때 이쪽 구간에서 이제 뭐 2%, 그 다음에 1000원에 진입을 할 때 3%, 990원에 진입을 할 때 5%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더욱더 평단가가 낮춰지는 전략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옆 피라미드가 아닌 피라미드식으로 처음 진입을 할 때 비중을 높여게 가져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많은 비중을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 시 더 크게 비중을 싣는 평단가가 매우 유리해지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기술적 분석을 좀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매매를 해봤는데 승률이 막 70%, 80% 이상으로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나는 끝까지 동일하게 이게 끝까지 수렴으로 갔을 때 나는 수익을 본다라는 구조가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첫 진입 비중을 높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중을 배분하는 것도 끝났으니 진입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죠. 진입 구간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이 진입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추세를 파악을 해라. 추세가 어디서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하락 추세는 반대로 저점 고점을 낮추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승 추세,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이 전제 조건을 깔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린 상승 추세에서 살 건데 상승 추세에서 아무 구간에서나 사냐? 그건 아니에요. 최고점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더욱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지선 구간을 파악을 하고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눌림목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진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입을 할 때 우리는 진입을 했으니까 손절가랑 목표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손절가 목표가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지지선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놓은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차트로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았을 때 상승 추세인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고점 구간에서 저항 받아주고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의 매수 전략을 실행을 하면 돼요. 어디에서 매수 전략을 실행을 하느냐?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파는 매도 전략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박스권 구간에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하는 추격 매수로 관점에서의 이제 매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늦게 봐서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 진입 구간을 놓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 구간, 내가 차트를 봤을 때 한 이쪽 구간에서 차트를 봤어요. 그러면은 박스 상단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받아주는 해당 특정 구간을 다시 터치했는데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는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 상단 구간, 리테스트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상승 시나리오를 세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파 이후 리테스트 나오는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동일하게 1대1대1로 비율을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진행을 한다 그럽시다. 그럼 첫 진입 10% 비중 진입할 거야. 그러면은 이 지지선에서 3%,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지지선이 어디 있느냐? 저점과 저점을 제가 이어보는 추세선을 설정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가격은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진 않을 테니까 이런 식의 파동 형태를 그리면서 빠져줄 테니까 가격이 빠져주면은 나는 이 상승 추세선에서 2차 진입을 할 거야 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선 이탈하면 어디에서 또 지지선이 있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 계속해서 터치를 해줄 때마다 매수세가 나와주었었던 이 수평 지지선 가로줄 이 구간에서는 3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나는 이 3차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절로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분할 진입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진입 구간을 해서 이렇게 손절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진입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매도할지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해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테스트 구간에서 터치를 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는 이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등장해주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어디에다 설정을 해야 하느냐인데, 자, 이전 전고점 구간을 봤을 때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점 구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과 그와 평행한 선을 위쪽에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과 전 고점 매물대가 겹치는 이 구간에서는 저항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차 목표가 부근에다가 목표가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진입을 하고 나서 1차 목표가 어떻게 매도를 하냐, 청산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전체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뭐 3대 3대 4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차 목표까지라고만 본다면은 5대 5로 터치했을 때 저항 나오면 50% 입절,
그다음에 다음 저항에선 50% 익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5대 5라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차트에서는 무난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뭐 30%면 30%, 50%면 50% 분할 이익을 실현을 합니다.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데 내 관점보다는 아직 아니야 하고 이익 실현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채널은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면은 이 추세선을 타고 가격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에다가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셔도 되겠고, 그게 아니야 나는 올라갈 거랑 확신을 갖고 있어, 나 계속해서 홀딩할 거야 하시다가 내 본인의 상승 관점이 깨지지 않았어 하면서 보시다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전고점 구간, 이 구간에서 또 저항 받아주네? 그럼 난 이 구간에서도 또 이익 실현을 나가야겠다 하면서 본인의 매도 기준을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000원에 내가 진입을 했어요. 1,000원에 진입을 했는데 저항 구간이 1,050원이 하나가 있고 1,100원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1,1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이 진입한 비중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저항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50원 구간에서 익절을 했는데 1,1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절반 아니라면은 일정 비중만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들고 가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를 시켜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자기 본인의 진입을 했을 때 매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매도 기준대로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다 나가면 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2차, 3차 목표가 잡는다면은 뭐 3대 3대 4, 4대 3대 3, 뭐 아니면은 뭐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이 비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 매도 전략 같은 것들 경우 아니면은 리스크에 관리하는 법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저의 노하우들, 내가 직접 매매를 하고 내가 직접 익절, 손절 하면서 이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 구간에서 이거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매매를 할 때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발전을 시킨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저의 노하우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었던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방법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추세 어떻게 보는지,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 놨었고,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저의 이 뇌를 가져가느냐? 이걸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엠밴드로 들어와 주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강의 형태의 VOD 파일 아니면은 PDF 파일, 전자책으로 저의 노하우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요청만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는 거 끝이냐? 아니에요.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급등 예상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들어와서 이전에 나갔었던 종목들 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승률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유리한 평단가를 잡으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제가 단타 및 스윙 매매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지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지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익절하는지, 지표에 대한 사용 방법을 마찬가지로 PDF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 형태만 지켜보시면 된다. 제일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오전부터 오후까지에 대한 가격의 형태를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올려드릴 거예요. 뭐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일봉, 주봉 관점으로서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이익 실현할 건지 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 형태로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니까 2025년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식
코인 매매하실 때 지인들 추천으로 매매하실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더라. 하이닉스 어디까지 간다더라.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어디까지 간다더라. 이더리움 어디까지 간다더라 하면서 매수하시고 그 매수하셔서 좋은 기억들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전과 후에도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도 급등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지표와 함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시세 좀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드디어 신고가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지금의 시장 상황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의 비트코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왜 중요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게 될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의 가격 변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느냐? 자, 먼저 4시간봉 작도 관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은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전에 110.4K 전고점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으나 저점 구간도 마찬가지로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에 추후 가격이 고점이나 저점 갱신이 나와주지 않는 한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되었을 때 제일 의미 있는 지지선 구간이 어디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쌍봉 형태 헤드앤숄더 패턴 그려주고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였을 때 가격이 상승, 하락의 역할을 한 108.5K 구간의 가격대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지지선 구간이고요. 주말간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하단 구간 이탈하는 가격대인 107.7K 구간의 가격대가 조금 중요한 구간의 가격대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구간은 110.4K.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 매물대 구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10.2K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신고가 갱신을 하려면 어떤 식의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느냐? 일단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110.2K에 존재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라거나 상단의 저항 매주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110.4K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뚫어줘야 돼요. 만약에 110.4K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의 형태는 어떻느냐?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22이동평균선, 60, 120,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이 나와주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정배열로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진행된 모습이에요.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순차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20과 62동 평균선, 120과 242동 평균선이 각각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현재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폭발은 하방보단 상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폭발 반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봤을 때 상황은 어떻느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조지표에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단기, 중기 같은 경우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는 상승 시그널, 장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로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져 줬을 때 아까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108.5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110.4K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맞춰볼 수가 있겠고요. 알트코인의 차트 형태는 어떻느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이고요. 현재 4시간봉 차트를 보았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제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긴 시간 하락하다가 완만해졌을 때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랜빌 매수 1법칙 추세 전환 시그널 중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현재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240 이동평균선 혹은 올라오는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가격이 버텨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의 반전, 상승장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점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관점에서는 우리가 꼭 주목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한포탄 D-Day -1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부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각국을 향해서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엔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이 과연 함의하는 바는 뭐지? 워낙에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수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단 선언입니다. 이 머스크가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 어떻게 보면 오른팔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메리칸당까지 창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호재성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이더리움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점검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소식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원래는 7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유엔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 말인즉슨 그럼 어쩌면 8월 1일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12개에서 15개 국가에게 서한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 원래 4월달 같은 경우에 최대 50% 부과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70%로 이 기준이 좀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만큼의 또 수치가 나왔다면 시장은 그저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치를 또 부과가 받았다면 시장에서는 다시금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흔들림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세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머스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를 킹메이커로 만들었던 이 주역이었던 머스크가 이제는 트럼프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 감세안 때문인데 이제는 아메리칸당까지 창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주말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지금 전부 다 해답은 아메리카 당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는 희망이 없다면서 새로운 정당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테슬라의 주주분들이라면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아메리칸 코인이 이 출시가 되면서 출시 몇 시간 만에 시총이
2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총이 무려 24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주말 사이에 빠지긴 했지만 워낙에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만큼 과연 정책적인 인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에도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또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합법화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큰 수혜는 이더리움이 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렸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성 발언을 내놓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을 개당 $10,000씩 갈 것이다. 이더리움이 $10,000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뿐만 아니라 기가가스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초당 10,000건 거래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또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더가 간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과연 알트코인 이 하반기에는 불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일부 종목에 대한 상승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지켜볼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제가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를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코인들을 진입을 하였었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였었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비트코인 SV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봉에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인데 신호등 지표에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추세 반전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이 태풍 신호가 알맞게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태풍 신호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상승 반전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중바닥,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까지 등장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그널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하였었고요. 1시간봉의 신호들뿐만 아니라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도 보조지표상 상승 시그널이 진행이 되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이전에 아까 이 M밴드를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에게는 먼저 선 공개를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선 공개를 해드리느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입가를 1차와 2차로 나눠주는 이 분할 진입. 아까 제가 강해 드렸었던 내용 기억나시죠? 이 분할 진입을 통해 매직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서 평단가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평단가를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진입 이후에는 목표가 구간을 1차, 2차, 3차 구간으로 나눠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목표가를 나눠서 설정을 해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3차 목표가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제가 봤을 때 워낙에 좀 높다 하는
같은 경우에는 4차, 5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의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 손절가를 설정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손실은 벌어지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B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까지는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2차 목표가를 이제 무난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10.2%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귀여운 펀치펭귄이란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시켜드렸었고 여러분들 이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상승 관점을 보고 있었느냐.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호등 지표에서 매우 강한 추세인 초록색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이 초록색 구간에서 고점 방어를 해주고 저점 구간 지켜주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하는 횡보하는 추세의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하단 구간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었으나 하단 구간에서 매수 신호, 동그라미 및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따라서 저는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보다는 돌파를 해주고 폭발이 나와주는 상승 형태를 그려보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신호등 지표 외에도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진입 이후에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 폭발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를 나눠서 매집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를 조금 제가 크게 잡았었어요. 상승 폭발의 형태를 그렸었기 때문에 따라서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만 도달함에 불구하고 10.4% 정도의 수익률을 보게 되었었고요. 펀치펭귄은 바로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올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주고 띡 이렇게 안 끝냅니다. 진입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관점은 유지되고 있는지 관점이 깨졌는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이랑 히든 종목만 띡 알려주면 그것만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저의 관점을 끝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주목하고 있는 코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 시간대 만나보시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 전략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함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은 또 어떤 게 준비돼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코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애증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 코인이고요. 그럼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왜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느냐가 메인 핵심 포인트인데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고점 구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일봉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시도 중인 모습이고요. 차트 구간에서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형성을 하고 있는 헤드앤숄더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반전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고점 구간까지의 간격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파를 해주게 되는 반전 패턴 진행이 되면은 이 기준만큼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 기준의 가격이 3,200원에서 대략 2,700원의 가격대 500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단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3,210원보다 500원 높은 3,710원까지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와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작도 관점 이외에 나머지 이동평균선 관점은 어떻느냐? 이동평균선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 역배열, 하락 추세와 가까운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승 반전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강한 상태에서 이탈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40 이동평균선 재차 복귀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무슨 패턴이다? 그랜빌 매수 2법칙 구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진입 관점을 폐기하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 그 다음에 숄더의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우리는 진입할 핵심 포인트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 구간과 상단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매물대, 즉 넥라인 구간의 돌파가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럼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하느냐? 돌파를 해줄 때 진입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진입을 하느냐? 이전 캔들들 대비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줄 때, 이전 캔들들의 거래량은 막 이렇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돌파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최소 이전 캔들 거래량보다 2배 이상의 강한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서 바로 추격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전 캔들들 거래량이 막 조금 막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해줄 때도 막 그렇게 강한 건지 모르겠는 거래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짜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선으로 바꿔주면서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 지지가 나와주는 현상인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을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해당 가격의 예상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3,220원 정도에서 3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돌파 이후에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상단에 보면은 제가 특정 매물대 저항 구간을 수평 저항선, 가로줄의 형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전고점 구간의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3,430원 구간을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2차 목표가, 제가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3,71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헤드앤숄더의 기준을 대입을 해 보았을 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그럼 3,710원 구간에 또 전고점 구간 매물대가 마침 딱 존재를 해요. 해당 구간 가격대 3,7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700원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뭐 3,690원 아니면은 80원 구간에다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그럼 진입 이후 손절가는 어디에다 잡으면 되느냐? 손절가, 숄더 구간이 트랩 구간이 발생하는 구간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없겠으나 추후에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 전 저점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급등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꼬리 기준 저점 구간에다 잡으시면 되겠고요. 가격대는 아마 3,040원 정도 가격대로 보이는데 해당 구간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매물대를 형성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매물대 구간, 제가 손절가를 잡는 구간 어디에서 설명을 드린다? 영상 하단에 QR코드 나와주면은 그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진입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3개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형태, 저의 노하우를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이 강의 내용에서의 이런 노하우들, 아니면 내가 작도 관점에서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작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동평균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진입하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요청만 해주시면은 강의 형태, VOD 파일이라든가 PDF, 전자책 형태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들을 이제 9시에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예상 종목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승률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방송 끝에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 유리한 평단가 잡으시라고 먼저 공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신호등 매매기법 자료들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든 시황 브리핑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가 좋아 보이니까 사래 하면서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구나를 깨우쳐 가면서 실제 매매, 실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갈지 저와 함께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외 시간에도 전문가님의 도움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